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살찌는 음식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음식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어떤 음식은 탄수화물이 몇 g인데 먹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식단을 이렇게 짜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상은 넓고 음식의 종류는 정말 많고 식단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살이 찌는 음식, 살이 찌지 않는 음식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전부 다 제가 일일이 대답을 해드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도 이런 살찌는 음식에 대한 특정한 이론을 가지고 있고 그 이론에 부합되는 음식이면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된다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기보다는 그런 음식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예전에 만든 영상인 고도비만 다이어트 살찌는 이유, 이 영상에 나온 개념을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해당 영상에서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 영상을 안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상단에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텐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특정 음식을 봤을 때 이게 정제 탄수화물인지 아닌지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를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약간 상대적인 개념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정제 탄수화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300 음식입니다. 설탕, 밀가루, 백미죠. 자, 그러면은 설탕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를 짜내고 거르고 끓여서 만드는 탄수화물인데 굉장히 많은 정제 과정을 거치기도 있고 100% 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당을 가장 많이 높이는 탄수화물 중에 하나예요. 밀가루 같은 경우는 밀을 빻아서 만든 탄수화물로 이것도 이제 빻는다라는 정제 과정을 거친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식품을 놓고 비교를 할 때 설탕 같은 경우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맞는데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설탕보다는 덜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비정제 탄수화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정제되어 있다는 거죠. 밀가루는 그냥 밀을 빻기만 한 건데 설탕은 그 사탕수수를 짜내고 거르고 끓이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해 볼 때는 얘는 정제 탄수화물인 거고 얘는 상대적인 비정제 탄수화물이 되는 거죠. 만약에 기준점을 이제 밀가루랑 백미 사이로 잡았다. 그러면 설탕과 밀가루는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 되는 거고 백미는 상대적으로 비정제 탄수화물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곡식의 원형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밀가루는 빻았기 때문에 곡식 원형조차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평균을 50이라고 잡았을 때 80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높긴 하지만 100보다는 낮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상대적인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살이 찌는 음식, 살이 빠지는 음식이 다르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이어트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후기마다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다른 거예요. 요걸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설탕과 밀가루를 섞어서 만드는 과자, 빵, 케이크, 탄산음료 이런 거 위주로 드시던 분들이 이거를 다 끊고 삼시세끼 백미밥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체중이 줄어드는 다이어트 효과가 생겨요. 자, 그럼 이거는 백미밥을 먹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됐다 이런 개념인 게 아니라 앞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백미밥 같은 경우에는 설탕과 밀가루에 비해서는 비정제 탄수화물인 거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이제 비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먹다가 백미밥으로 바꾸면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인터넷에 후기를 남길 때 이렇게 남기죠. 다이어트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과자, 빵, 케이크, 탄산음료 같은 군것질만 끊으면 삼시세끼 백미밥 먹고도 얼마든지 다이어트 할 수 있다 라고 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이런 거 아예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하루 세끼 밥만 먹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보면은 아니 난 원래 이런 거 안 먹고 있는데 그럼 난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혼란이 오는 거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백미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죠? 백미보다 비정제 탄수화물인 음식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남기는 후기는 이런 군것질 끊는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 아니다. 백미밥을 현미밥으로 바꿔서 먹었더니 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렇게 남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더 체중을 줄이고 싶다. 그러시면 현미밥보다 좀 더 비정제 탄수화물 드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터넷에 남긴 후기는 나는 곡식을 아예 끊었다 이런 식으로 남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먹어서 살을 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먹던 음식보다 원래 이 음식을 먹어서 체중이 이만큼 올랐으니 그 음식보다 비정제되어 있는 걸로 드시면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이런 어떤 다이어트가 되는 음식, 살이 찌는 음식에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크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목표 체중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만만 아니기만 하면 된다. 뱃살이 조금 있더라도 뭐 체지방 수치가 뭐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다이어트가 충분히 끝난 거지. 왜 굳이 거기서 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니 이왕 다이어트 할 거면 뱃살 싹 없애고 복근 만들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여기서 아니 거기서 몸을 완전히 마르게 하는 길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하는 체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먹는 음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가로 또 차이가 있는 게,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몸에 있는 근육량이 다르고 기초 대사량이 다르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좀 더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 누군가는 살이 찌고라는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살이 찌느냐 찌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게 아니라 원래 나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 먹고 있던 음식에 비해서 비정제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드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정제 탄수화물 줄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먹어서 유지된 체중이 있는데 거기서 다이어트를 더 하고 싶다, 그럼 거기서 좀 더 비정제 탄수화물로 드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실제로 올라온 유튜브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에는 탄수화물이 70g 들어있는데 음료수, 케이크, 빵, 튀김 중에는 탄수화물량이 더 적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밥이 다이어트에 가장 안 좋은 거고 음료수, 빵, 케이크, 튀김은 괜찮은 건가요? 이제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요거는 앞에 내용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 밥 같은 경우에는 백미로 만든 거고 음료수, 빵, 케이크, 튀김 같은 경우에는 설탕과 밀가루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설탕과 밀가루는 정제 탄수화물인 거고 백미는 요 두 가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정제 탄수화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비정제 탄수화물인 백미밥이 다이어트에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잡곡밥을 먹고 찌개나 국은 적당량 먹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요거는 그렇게 드시려고 하기 전에 뭘 드셨는지가 중요해요. 원래 드시던 것에 비해서 잡곡밥이나 찌개, 국 적당량, 요게 비정제 탄수화물인 거면 다이어트 효과가 생길 거고요. 비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면 다이어트 효과가 생기지 않거나 오히려 체중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먹던 거랑 비교해서 이제 비정제로 드시면 다이어트 효과가 생긴다라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어떤 음식을 먹던지 간에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생기는지 아니면 비만이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아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싸하죠?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추천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기는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